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2월 13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터커 칼슨이 며칠 전에 진행했던 푸틴과의 2시간짜리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그때 우리는 이제 설날 연휴라서 그렇게 많이 이제 소개가 안 됐을, 직접적으로 소개가 안 됐지만, 제가 오늘 쭉 살펴보니까 그 보도의 수준이 참 미미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보내는 신호가 있다. 우리 언론이 러시아 이야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관측이 있다. 자, 그런 내용을 다른 또 칼슨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은 이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푸틴하고 인터뷰에 대해서 공식 석상에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후일담이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그런 걸 한 방송이 있었어요. 지금 뒤에 보시면 월드 가버먼 서밋이라고 2024라고 해서 지금 UAE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사가 있어요. 다음 내일까지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칼슨이 한 섹션에 초대가 돼서 인터뷰를 했어요. 한 30분? 그 내용이 그대로 실린 거예요. 이것도 몇십만 명이 봤어요. 네, 링크는 저기 설명란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살펴봤더니 반응이 시원찮더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영상이 준비가 된 건데, 지금 보면은 칼슨의 저기 푸틴 인터뷰 영상이 제가 뭐 어제 보기에 1억 3천만 뷰 유튜브에서, 그리고 X 트위터에서 뭐 며칠 전에 1억 7천만 뷰였으니까 그 둘 합은 2천만이 아마 2억이 넘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2억이 넘어가고, 또 똑같은 영상이 러시아권에서는 칼슨의 질문을 러시아로 더빙한 버전이 있어요. 당연히 푸틴의 목소리는 그냥 러시아로 나갔죠. 그거가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1,000만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러시아 인구, 제가 봐서 성인 인구의 한 20% 이상은 본 것 같아요. 러시아 인구를 감안할 때. 그래서 이게 해외에 뭐 알려지는 건 둘째 치고, 일단 러시아 내부에서 강력한 호응을 받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을 도모했을 때 큰 목적 중에 하나인 푸틴을 넘어뜨리자. 이 부분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 2억 가까운 인구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인구가, 세계의 변화에 관심이 많은 인구가, 예.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보도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게 이제 그게 위력인 거죠. 웬만했으면 그냥 묻고 넘어갔을 텐데, 문 떼고. 그래서 보도했다는 것은 의미가 이게 파급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알려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나라의 보도 태도는 서방의 보도 태도와 일치한다. 그냥 카피 페이스한 것처럼 똑같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미국의 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거기에 대한 트럼프의 비판까지 같이 스며들어 있는데, 그래 따지면 미국의 되게 복잡한 심경이 읽힌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요. 자, 이 보도,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월드 가버먼 서밋에서 한 이야기를 바탕을 보면은 왜 지금 이 인터뷰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칼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터뷰를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러시아랑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보기관 CIA에서 계속 회방을 놨다. 예. 그래서 어렵게 접근해서 러시아랑 줄이 닿으면 러시아에서 되게 부담스러워했다. 어떻게 하다 이번에 결정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CIA가 회방을 놨다는 것은 CIA도 인정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자, 이 말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터뷰 타이밍, 세계에 대해서 푸틴이 말을 하는 이 타이밍은 푸틴이 골랐다.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제목에 적었던 김정은도 인터뷰해라,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그 칼슨의 푸틴 인터뷰 영상에 대한 댓글들을 소개드리면서 제 의견을 접붙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캡처했다가 소개는 안 드린 내용이에요. 예. 왜냐하면 칼슨의 지금 시리즈가 뭐냐면은 지독한 절대적인 미국의 적국들, 미국의 진정한 적들, 제가 그렇게 번역했죠. 진정한 적들에 대한 투어.
이런 컨셉이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러시아 다음에로 미국의 강한 적국은 어디입니까? 예. 중국 아니면 북한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한에 있으니까 북한의 입장 좀 들어보자. 푸틴처럼. 그게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 푸틴 악마인 줄 알았는데 말이 통하는 부분이 있네. 자기들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한 나라를 25년이나 통치했겠지. 예. 그러면 북한의 김씨 왕조는 또 지금 그 장본인인 김정은은 무슨 힘으로 수십 년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 세계 최고의 무역 제재 조치를 받으면서 버티냐. 그의 생각이 안 궁금하냐? 미국의 강력한 적이고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앞뒤 안 가리고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인데 이거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죽일 놈 미친놈 하기 전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많이 찾아보진 않았고 MBC만 찾아봤어요. MBC만 찾아봤는데 이 두 기사가 떠요. 위에 게 4일 전,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자마자 38초 동안 보도한 거죠. 이거는 이제 나왔으니까 명절 기간에 그냥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전달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만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거 14,000명이 본 거 3일 전, 이거는 윤색이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서방권의 언론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가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대는 트럼프의 입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터커 칼슨을 내 어떤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서방 언론도 그렇죠. 예. 이 내용에 일단 먼저 눈이 가는 것은 지금 나오는 3일 전에 했던 게 14,000명의 조회수는 제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자그마치 30여 분짜리, 30에서 40분짜리 영상에 대한 조회수보다 낮습니다. 예, 제 채널 규모는 알고 계실 거고, 자그마치 MBC는 410만 명의 지금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고작 14,000명밖에 안 봤다.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엄청나게 다운플레이 하고 있다. 낮추고 있다. 이 다른 언론에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볼 겁니다. 그나마 언론에 가깝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MBC라고 봅니다. 저는 대형 매체들 중에서는 거기서 이 정도 처리가 됐으면 다른 데는 아예 볼 것도 없다. 일단 부각을 안 시켰죠. 그리고 사실관계 전달이 전혀 없어요. 예, 똑같습니다. 독일 언론이 보도하는 거랑 다른 뭐 영국 언론이,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것 같아요. 칼슨이 나쁜 놈이다. 여기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들, 새로운 사실들, 일반 독자들이 모르는 사실들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죠. 네. 자, 그러면서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젤렌스키는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미국 극우 언론인이다. 이게 터커 칼슨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트럼프랑 친하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도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게 미국에서 극우라는 거예요. 이게 극우의 새로운 기준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게 극우라고 여러분 이게 극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도착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미국이 더 이상 갈피를 못 잡고 있구나. 이거는 미국이 쓰라고 한 대로 받아 쓴 거거든요. 유럽 언론도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 나오자마자 한 하루 정도 고민해서 미국 쪽에서 쫙 뿌린 거예요. 전 세계 보도 지침인 거죠. 특히 우리는 자주적으로 해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엄청나게 약해요. 이거 정말 많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엄청나게 뒤져 있어요. 다른 분야는 다 세계적이고 외국 걸 우습게 보고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대단하다 하는데 언론의 해외 사건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해야지 안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자, 이래 따지면은 전 세계 우리가 이제 보도 지침이 있을 때는 우리가 군부 독재 시절이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미국 독재 시절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국 이렇게 하는 사람을 미국 극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미국 독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또 하나는 여기서 친 트럼프라고 강조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내부에는 트럼프에 대한 시각이 엇갈린다고 봅니다. 저만 해도 뭐 트럼프가 좋지 않죠.
바이든은 좋으냐? 처음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런 대통령들이 등장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좀 있으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분위기고 바이든은 이 상황으로서는 대통령이 되기가 어려워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리의 걱정이 많아요. 바이든은 안 된다라고. 예. 그런데 우리가 대놓고 트럼프 편을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합리적인 행동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것은 미국에서 보도 지침을 준 대로 썼을 뿐이다. 그 말은 미국도 완전히 정신이 하나도 없다. 몇 달 있으면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데 친 트럼프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못된 아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 몇 달 뒤에 수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사람으로. 그래서 이거는 미국도 망조가 분명히 들었다. 이런 걸 관측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 쓰고 있으니까. 다리가 완전 꼬인 거죠, 걸음이. 예. 자,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소개드린 내용이죠. 독일의 공영방송인데 여기에 칼슨을 험담하면서 들어갔죠. 거구고 친 트럼프고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이거 제가 고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MBC에 똑같이 투영되잖아요. 칼슨의 신뢰성을 무너뜨림으로써 이 나온 말한 거 들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이야. 그러면서 트럼프 둘이 나눈 대화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죠. 심지어 그들을 독일을 지금 크게 망가뜨리고 있는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노드스트림 가스관 폭파가 미국의 CIA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걸 보도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싹 빼고 이야기해요. 이거 참혹한 상황이죠. 독일이 진짜 망가졌구나. 그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3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만큼 막 악마 같은 감정은 없어요. 김정은한테 가지고 있는 그만큼은.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만큼은. 다 언론이 만든 거지만. 그런데도 이걸 보도하지 못한다. 어느 정도 최소한 기술적으로나마 중립적인 대응도 못한다. 미국이 사람대로 써보낸다. 예, 이게 우리 현실이다. 미국이 우리의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이런 부분. 예. 우리는 이러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를 또 상대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친 트럼프니 친 트럼프이기 때문에 나는 싫다. 이렇게 말할 계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이 MBC 뉴스를 뒤에 쭉 보면 이런 인용들이 달려있어요. 이제 밑에 것부터 보니까 뉴욕타임스 푸틴이 미국 보수층에 자신의 주장을 직접 전달하려고 칼슨을 골랐다. 예.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것. 그래서 트럼프가 한테 유리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하는 이야기는 이 칼슨을 통해서 인터뷰한 이유는 트럼프가 이기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거죠 지금. 예. 그리고 미국 CIA의 기본 틀도 그렇다. 그들은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도 바이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나라를 대표하는 언론이 아니죠. 그리고 CIA도 정부를 대표하는 미국의 세금으로 미국 사람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첩보기관도 아닌 거죠. 바이든의 사설 탐정회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이건 아니죠. 이대로 쓴 거예요. 논리가 똑같잖아요. 처음에 칼슨을 신뢰를 훼손하는 언급을 우리 시작했어요. 우리 MBC도.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다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결론 땡. 그리고 푸틴이 한 말은 하나도 전달하지 않는다. 그 다음 더 가관인 것은 제일 위에 있는 독일의 무슨 전문가가 쓴 글인데 푸틴과 칼슨의 공동 작품 트럼프의 선전물 중 가장 효과적이면서 유해한 결과를 낳을 것. 이게 미국 발 보도보다 더 악랄해요. 그죠? 근데 사실 독일은 가장 큰 피해자거든요. 그 피해자 하나가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약소국이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입장에 처해졌던 적이 있어요. 어떤 큰 입김이 말단으로 전해져 오면은 되게 뭐랄까 극단화돼요. 독일의 몸부림이라고 봐집니다. 저런 모습이. 예. 자, 이게 MBC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론 세계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그래서 푸틴이
터커 칼슨이 물었을 때 왜 CIA가 노드스트림을 폭파했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냐. 여론전을 너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증거를 제공하면서 그러면 푸틴이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전 세계 프로파간다 전장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세계에서 보도가 되고 있을 거라는 것도. 그거 여실히 이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MBC에서 이런 사진도 넣어요. 트럼프의 입, 칼슨과 끈끈함 과시. 이런 것까지 넣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칼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게 물었어요. 아까 좀 전에 그 서밋에서 당신이 친 트럼프 뭐 거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관은 계속 바꿔져 왔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를 통해서 그게 흙으로 드러나면 내 믿음은 바뀌어 왔다. 그거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스뉴스에서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하고 마찰이 있어서 나온 거잖아요. 광야로.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이 사람은 개안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걸 많이 느끼게 돼요. 폭스에 있을 때보다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러면서 폭스에서 갖고 있었던 언론의 그 기본적인 자질하고 더 붙여지면서 지금 되게 상승 효과가 나고 있어요. 대운이 좋은 거죠. 누구한테 린치를 당해서 제명을 못 사는 것만 아니라면은 테러를 당해서 자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거는 누구한테나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성숙한다는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갈궜다. 우리도 짧은 2, 3분짜리 영상인데 치밀하게 푸틴의 인터뷰가 우리나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철저히 틀어막았다. 거기다가 덤으로 트럼프를 악마화까지 시켰다. 칼슨에 덧붙여서 트럼프까지 악마화됐다. 이거는 우리의 기본 여론하고도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미국이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바이든의 CIA이고 바이든의 워싱턴 포스트고 바이든의 뉴욕타임즈인 거예요. 미국의 CIA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아니고 이거는 잘못하면 독재 국가로 불릴 수도 있다. 이런 위험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재선을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다른 수단까지 강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노드스트림 폭파까지 하는데. 그리고 옆 나라의 아베가 왜 제명에 못 죽었을까? 그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면 복잡해지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거다. 왜 갑자기 바이든을 이렇게 하지? 제가 봐서 바이든은 이 정도의 그 트럼프의 지위를 가지지는 못했거든요. 이런 이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다. MBC가 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친 트럼프는 빼야 됐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친 바이든, 친 트럼프 이런 이야기를 할 계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실어 날랐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겁니다. 국민들이 보고 이상하다. 많은 이제 독자들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고 받아 쓴 거다. 이 기사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구나. 우리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독일에서 어떻게 대하는지 지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지금 이것도 이제 같이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MBC에서 가가지고 푸틴으로 검색을 했거든요. 이게 작년 10월 24일 날 나왔으니까 11월 뭐 한 3개월 정도밖에 3, 4개월밖에 안 된 뉴스인데 그때 뭐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거는 지금 조회수가 16만 조회수나 돼요. 그러니까 푸틴의 그 중요한 이야기는 14,000 조회수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뭡니까? 침실에서 충격음, 푸틴 심정지, 신변 이상설, 크렘린궁 반응. 이거는 우리도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푸틴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저기는 좀 뭔가 불안하다. 러시아는. 뭔가 큰 정변이 날 것 같다. 그리고 뒤로 작업하겠죠. 실제 정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그걸 틀어막은 푸틴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는 확실하게 된 거예요. 푸틴 훨씬 건강하다. 오히려 저 제목은 바이든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바이든이 만에 하나 이번에 재선을 한다면 앞으로 4년 동안 재임을 하면서 사망하지 않을지, 침실에서 충격음이 발생하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지 않을지, 신변 이상설이 튀어나오지 않을지. 지금 벌써 신변 이상설은 나오고 있잖아요. 터크가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바이든을 공격하는 게 아니다. 바이든이 너무 노쇠해서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 주변 사람들한테 기대서 한다. 그냥. 그거는 바이든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그것은 팩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는 앞으로 못 나올 것 같다. 그게 일단 하는 그런 장점이 또 하나 있고, 세상 여론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힌두스탄 타임즈에서 3개월 전에 나온 거고 조회수가 43만이니까 작지 않아요.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 이제 가자 전쟁이 갓 시작됐거나 뭐 고무렵이에요. 그러면서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들이 시위를 하는데 두 사람의 해외 지도자 사진을 들고 있다는 것이 기사예요. 도와달라. 보죠. 팔레스타인들은 이 두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원한다. 예. 김정은과 푸틴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대한 최고의 적은 이 두 나라다라는 거예요. 김정은과 푸틴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터커가 푸틴한테 간 거예요. 아니 둘이 싸우면서 막 돈도 엄청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상대방의 생각을 모른다? 과연 우리가 협상할 여지가 없는가? 사람의 목숨, 내 목숨, 너 목숨 모아서 지금 몇십만이 죽은 건데 서로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돈과 생명을 갖다 바치는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린 다음에 한다. 그건 아니다. 언론 어디 갔느냐 다? 멸종했느냐? 그래서 터크가 가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터크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전에는 엄청난 선입견을 가지고 나는 선, 너는 악 이런 전제로 인터뷰가 그렇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자체도 왜곡돼서 전달됐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가 말할 수 있는 나는 묻고 싶은 거 다 묻고 그가 대답하고 싶은 거 다 대답하고 그렇게 했다. 2시간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팔레스타인들이 왜 이 두 사람의 사진을 걸고 저러느냐. 이 둘이 미국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진핑이 빠진 게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터크가 미국의 제대로 된 적들을 인터뷰하면서 돌아다닐 계획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 중에 첫 번째 푸틴을 골랐는데, 그 다음은 정말로 김정은일 수도 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북한을 갈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여행 갈 수 있어요, 북한을. 인터뷰할 수 있어요. 즉, 김정은과 푸틴은 터커 칼슨이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없어요. 제약도 없고. 그게 단지 그냥 상상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거다. 이 팔레스타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푸틴을 했으면 그 다음 김정은을 했을 거예요. 그게 터커 칼슨 네트워크에서 초에서 올리는 거에 최소한 푸틴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김정은하고 인터뷰를 하면. 그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저기는 더더욱 알려진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스원 에너미 투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저거를 이제 미국의 진짜 적들 그다음 투어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거 뭐 물론 푸틴 인터뷰 이거 하나만 한 것만 갖고도 지금 대박이 난 거예요. 전 세계 언론이 발발 떨잖아요. 전 세계 첩보기관들이 발발 떨고 있잖아요. 대중한테 안 알릴 수 없는 파급력을 가진 사안인데 내용을 알릴 수 없는 그 고충. 예, 이건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 다음은 김정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실제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얘가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게 기회가 주어지면 김정은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카드를. 거기에 법적인 아무 제재 조건이 없어요. 우리나라 언론이 북한 가서 인터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법적인 제재가 걸려요. 근데 이 터크는 그게 없어요. 예. 우리 궁금한 건 너무 많잖아요. 밑에 이런 기사들 요새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김정은 체제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 누가 그 다음 북한 권력을 잡을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지 말고 터크가 가면은 물어보면 돼요. 김정은, 너희 딸이 요새 TV에 많이 나와 잡히던데 너랑 같이 너희 부인은 안 잡혀도 너희 딸은 꼬박꼬박 잡히고 중요한 행사마다 꼬박꼬박 데리고 다니는데 그 다음 계승자가 여기냐? 물어보라고 그러면 돼요. 예. 그리고 너는 언제
미국이 어떻게 하면 너는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 거냐? 핵미사일을. 핵탄두는 준비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난번 고난의 행군 때 러시아의 도움도 못 받고 중국의 도움도 못 받았는데 미국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또 남한의 무관심, 뭐 당연히 미국 영향권 내에 있으니까 적게는 100만, 많게는 300만이나 굶어 죽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원한 깊게 생각하는 게 누구냐? 힘을 행사한 미국이냐? 그의 편에 있어서 동족이 300만이 굶어 죽게 놔둔 남한이냐? 윤석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작년 12월에 무인기는 왜 보냈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통일을 원하느냐? 문재인과 판문점에서 만나서 장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 했느냐? 돈은 받았느냐, 남쪽에서? 이런 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쓸데없는 기사를 싹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은 누군가를 통해서 윤색되고 정치적 목적에 맞게 흘러나온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실에 접근하는 기사를 쓰려고 탐구 활동을 하게 되면 바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반대쪽의 기사도 내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것은 우리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에서 북한의 그거는 헌법적인 자유잖아요. 기본권이고. 그런데 북한이라는 특수한 적 때문에 그런 걸 제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반대쪽의 의견도 제약을 가해야 돼요. 마음대로 이야기를 쓰게 하지 말고 굳이 국가보안법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면 마음대로 장난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난번 트럼프랑 몇 차례 만나면서 종전선 협의를 했는데 이야기 어디까지 했냐? 왜 틀어졌냐? 무슨 조건이 안 맞아서 틀어졌냐? 아니면 조건은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 트럼프의 주변에 있는 자들의 어떤 반대로 무산이 된 것이냐? 바이든은 어떻게 생각하며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핵을 가지고 있고 남한은 핵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남한이 혹시 핵무장을 하겠다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 미국과의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너희들의 지렛대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